안녕하세요. 생물의 힘, 정력생물 차정원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생명현상의 특성으로 들어왔죠. 되게 생물 원 교과서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하지만 저번 시간에 과학의 탐구 방법 절대 잊지 마세요. 과학의 탐구 방법을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과학이구나 라는 걸 아셨다면 이번엔 좀 더 범위를 좁혀가서 과학 중에서도 우리는 지금 생물을 하고 있잖아요. 생물을 좀 봐요. 생물이라는 건 뭐냐면 생물, 살아있다는 거죠. 살아있다. 즉 생물은 생명현상이라는 생명현상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해요. 생명현상을 하고 있는 것. 그럼 생명현상은 뭐냔 말이에요. 생명현상은. 뭘 보고 생명현상이라고 하느냐? 그런 생명현상의 특성으로 얘기하는 게 크게 6가지가 있어요. 6가지 주제가. 이 6가지 중에 오늘은 절반만 배워요. 3가지만. 3가지씩 좀 끊어가요. 하지만 이 3가지가 뒤에 3가지보다 더 시험엔 더 많이 나왔어요. 수능 출제는요. 반드시 한 문제씩은 꼭 나옵니다. 대개 1번으로 꼭 나와요. 절대 어렵지 않게 하급의 문제로 상중하 있으면 하급의 문제로 쉽게 나오니까 반드시 맞추고 가야 되는 문제예요. 꼭 기억하시고 여기 한번 보시죠. 그래서 생명현상, 이런 생명현상을 갖고 있는 걸 우리는 생물이라고 그러고 우린 그 생물만 배우겠다는 거죠. 생물에서는 생물만 연구하겠다. 보겠습니다. 생명현상 그 특성 6가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오늘 3가지만 해요. 3가지. 첫 번째 특성, 세포로 돼 있다. 세포로 돼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생각해봐봐. 모든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물질은 원소로 되어 있다. 원자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원자가 되어 있고 원자가 모여서 분자가 된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 분자 같은 경우에는 수소 원자 2개하고 산소 원자 하나가 모여서 되는 거죠. 그래서 분자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그 분자들이 모여서 뭘 만드냐면 유기물이라고 더 복잡한 것들을 만들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이 다 유기물이에요. 이런 유기물을 가지고 세포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물은 살아있는 걸 배우는 거잖아요. 어디부터 살아있다라고 얘기할 거냔 말이죠. 수소가 살아있나? 산소가 살아있나? 물 살아있나? 탄수화물 살아있어요? 펄떡펄떡 뛰는 단백질 본 적 있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포부터 살아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생물의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건 세포인 거예요. 알겠죠?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아주 정교하고 복잡한 체제로 되어 있어요. 정교하고 복잡한 체제로 되어 있는 거 조금 이따 할게요. 세포가 모여서 뭐가 되고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의 개체가 되는데 조금 이따 할게요. 두 번째는 생물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살아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건 바로 에너지예요. 에너지. 근데 이 에너지를 어디서 얻을 건데? 에너지가 어디에 있는데? 바로 에너지는 물질에 있죠. 물질에. 그 물질에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와서 여러 가지 대사작용이라고 해요. 여러 가지 대사 일을 해서 에너지를 얻어내는 걸 우리는 물질대사라고 합니다. 그 2가지. 세포로 되어 있다. 물질대사한다. 3번째. 에너지만 있어서는 못 살아. 바깥쪽에 있는 정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정보가 우리 개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 이 빛에 대한 정보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 이 선생님이 말하잖아. 이 소리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자극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생물에선. 그래서 그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 그리고 항상성. 항상성 너무 중요하다. 이게 사실은 모의고사 통틀어서 가장 많이 나온 주제예요. 항상성.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 그게 항상성이죠. 오늘 이 3가지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이 3가지가 제일 시험에 많이 나왔어. 첫 번째.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정교하고 복잡하다. 아까 세포가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죠? 생물은 세포로 돼 있어. 이런 세포들로 돼 있죠. 셀이라고 써있는데 세포의 영어 단어예요. 세포들이 돼 있어요. 근데 세포가 다 모양과 기능이 틀려요. 피부를 이루고 있는 세포랑 눈을 이루고 있는 세포가 같은 모양이겠어? 같은 기능이겠냐고요? 아니죠. 또 머리카락을 만들어내는 세포하고 위액을 만들어내는 세포가 같은 모양, 같은 기능을 하냐고요. 다 다르단 말이죠. 같은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 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세포들은 여러 가지 모양과 기능이 다른데 그 모양과 기능이
같은 애들이 몰려있는 세포들이 몰려있는 걸 우리는 조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직. 그러니까 속칭 말하면 조폭인 거야. 다 깍두기 아저씨들 똑같이 생겼잖아요. 보신 적 있어? 예, 안 보는 게 좋죠. 예, 저도 그렇게 크게 본 적은 없지만 하여튼 영화 같은 데 보면 다 막 배불뚝에다가 막 이렇게 갖고 양복 이런 거 입고 나타나잖아요. 예, 그 조폭이라고 그러잖아. 예, 조직. 모양과 기능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단 말이에요. 예. 이 조직들이 모여서 뭐가 되냐면 바로 기관이 돼요. 기관. 그러니까 우리가 눈, 귀, 입, 뭐 식도, 위, 이자, 간 이런 것들이 다 기관이에요. 기관. 또는 뭐 여러분 거시기, 생식 기관이잖아. 기관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런 기관들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봐. 간을 생각해보자. 간이 있으면 간이 여러 가지 작용을 많이 하겠죠. 해독 작용을 하는 그런 어떤 조직이 있겠죠. 그런 세포가 있겠고. 또 그리고 겉을 둘러싸고 있는 표피 세포가 있는 표피 조직이 있겠죠. 그 여기 혈관이랑 이런 거 다녀야 되겠지. 그럼 뭐 통도 조직이 있겠고. 여러 가지 조직들이 모여서 하나의 기관을 이루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간, 위, 입, 뭐 눈, 귀, 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소장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다 기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관 중에서도 기관들이 모여서 뭘 만들냐면 기관계를 만들어요. 동물에서는 기관계. 예를 들면 입, 위, 소장, 간, 이자, 쓸개도 여기 들어가겠죠. 등등등이 모여서 얘네들이 뭐가 되냐면 소화 기관 계가 되는 거죠. 이 계라는 말은 영어로 시스템이라는 거야. 소화 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시스템을 이룬 거예요. 소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우리는 소화 기관 계. 또는 우리가 지금 숨을 들이마시잖아요. 폐로 들어가 있고 폐랑 또 여기 지나가는 어떤 혈관들이 있겠죠. 이런 폐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호흡 기관 계라고 얘기하는 거죠. 코, 인두, 후두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기관지 이런 것 다 합쳐서 우리는 호흡 기관 계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신장에 이렇게 있고 신장에서 피를 걸러서 오줌을 만들어서 방광으로 요도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이런 하나하나의 기관들이 모여서 배설기관이 되는 거겠고 심장, 뭐 동맥, 정맥 이런 혈관들, 모세혈관들 다 모여서 그렇지 순환기관계가 되는 거죠. 그걸 묻혀서 순환계를 배우는 거래요. 그래서 기관계가 되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는 바로 하나의 개체가 된다. 이런 말이죠. 이런 모든 생물의 개체의 기본 단위는 뭐라고요? 어디부터 살아있다고 그런다고? 그렇지. 세포부터 살아있다고 그런다고. 이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겠어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거 하나 끝냈어요. 예, 첫 번째 거. 쉽지? 예, 금방 다가갈 수 있겠죠? 두 번째, 물질대사. 그런데 이 두 번째는 만만치 않다. 두 번째, 물질대사는 너무 중요해. 물질대사. 요거가 시험에 나오면 좀 애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되겠어요. 물질대사. 아까 선생님 말했죠. 생물은 살아있으려면, 세포가 살아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렇지. 물질이 필요하다고. 물질이. 미안하다.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에너지가. 에너지는 어디 있다고? 물질에 있다고. 그 물질에서 에너지를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크게 물질을 무기물과 유기물로 나눠요. 무기물, 유기물. 무자가 무슨 무자겠어? 없을무. 맞았어. 어떻게 알았지? 유자는 있을유. 맞았어요. 기자는. 예. 무기물은 이게 옛날에 그 과학사를 보면은 무기물이라고 얘기한 거는 안 탄다 이런 말이에요. 타지 않는다. 여기 유기물은 탄다 이런 말이에요. 탄다. 나무를 잘랐죠. 나무를 잘라 책상을 만들었어요. 책상을 태우면 타나? 타죠. 타요. 그런데 책상이 탄 쟤는 안 타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왜 타고 얘는 왜 안 타지? 그러니까 얘는 나무를 잘라놓은 책상은 죽었지만 거기에 어떤 기운이 있나 보다. 그리고 태우면 그 기운이 날아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무기물은 안 타고 유기물은 타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 이제 무기물, 유기물로 나눠지는데 점점 그 과학이 발달할수록 여기에 탄소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무기물은 대개 다 탄소가 없어요. 탄소가 없고 유기물은 대개 다 탄소가 있습니다. 탄소의 그 화학 구조식을 알고 있는 그 원소 기호를 알고 있나요? 탄소 지금 알면 돼. 요건 좀 알고 있어야 돼.
탄소의 화학 그 기호는 C예요. C. 카본, 예, C. 그 탄소라고 그래요. 이 탄소가 있는 애가 유기물이고 탄소가 없는 애가 무기물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긴다. 선생님, 이산화탄소, 혹시 이거 CO2가 이산화탄소인지 모르는 학생은 지금 요거 지금 알면 돼. C가 아까 탄소라고 그랬죠? O가 산소예요. 억시즌, 산소. 그래서 뒤에서 붙어 있는다. 그래서 산소가 2개 있네. 이산소화 1탄소. 이걸 줄여서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 CO2가 이산화탄소야. 또는, 그럼 CO 는 뭐라고 하겠어? 산소가 하나네? 안 쓰면 하나야? 그러면 산소가 없으니까 일산화탄소. 맞았어. 잘했어. 일산화탄소예요. 그럼 요건 뭐라 그랬어? CO3. 요건 뭐라고 그러겠지? 삼산화탄소. 그렇게 말하면 좋겠지. 그렇게 말하면 좋겠는데, 화학 구조식에서, 화학식에서 관용명, 옛날부터 그렇게 써온 것이 있으면 그냥 그 이름을 불러줘요. 예를 들면, 물이다. 그럼 H2O잖아요. 그럼 이거를 일산화 이수소라고 얘기하는 나라는 전 세계 아무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물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미국에서는 워터. 일본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러시아도 모르겠고. 하여튼 각각 나라의 물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얘기하지. 옛날부터 써오던 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삼산화탄소라고 안 하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탄산이라고 해요. 탄산. 그래서 CO, CO2, CO3 이거는 정말 생물에서 많이 나오는 거니까 요건 좀 알고 있어요. 호흡가에서도 나올 거고 계속 나오니까. 요거는 C가 있으니까 탄소가 있으니까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유기물이라 그랬지. 유기물이라 그랬는데 얘는 C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물에 속해요. 무기물에. 거짓말쟁이. 근데 왜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세 번째 기준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 기준. 세 번째 기준이 뭐냐면 단순한 구조다 이거예요. 구조가 단순하다.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는 탄소 하나에 산소 2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지. 이 단순한 구조 속에다가 에너지를 많이 넣을 수가 없는 거야. 이 구조에다가. 근데 좀 더 복잡해야지만 에너지를 갖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포도당이다. 그러면 탄소 하나, 둘, 셋, 넷, 뭐 다섯, 5탄당을 그렸네. 포도당을 그려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포도당이 이렇게 6개가 있고 여기 수소랑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되게 복잡하죠, 벌써. 얘랑 이산화탄소 얘랑 포도당은 너무나 구조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구조가 복잡해야만 여기다 에너지를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물질을 크게 뭐랑 뭐로 나눴다고? 간단한 무기물, 탄소 없고 간단한 무기물, 탄소 있고 복잡한 유기물 이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그럼 물질 대사를 해야 되니까 우리는 유기물을 먹어야 돼요? 무기물을 먹어야 돼요? 아까 유기물이 복잡한 데다 에너지를 넣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먹어야 되는 거야? 유기물을 먹어야 되겠죠. 유기물을 먹어서 걔를 뭘 만들겠어? 우리 몸 안에서 쪼개서 무기물을 만들겠죠. 그럼 무기물을 만들면서 뭐가 나가겠어? 에너지가 나오겠죠. 그 에너지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밥 먹는 거지. 우유 먹고 그렇게 하는 거죠. 봐. 그래서 물질 대사를 크게 2가지 작용으로 나눠요. 무기물에서 유기물을 넣을 때는 에너지를 넣겠죠. 복잡한 걸로 가면서 에너지를 이렇게 넣는 작용을 물질 대사에서 동화작용이라고 그러고, 동화작용. 그리고 이렇게 복잡한 거에서 에너지가 들어가 있는 거를 단순하게 나누면서 에너지가 빠져나가면서 쪼개지면서 에너지를 뽑아내는 작용을 우리는 이화작용이라고 그래요. 에너지를 넣는 작용 중에 대표적인 건 바로 이 유기물을 만드는 광합성이에요. 빛을 가지고 유기물을 합성하네. 여러분 광합성이라고 해서 빛을 합성하는 건 아니죠. 빛을 합성하는 건 태양이겠지. 무슨 광합성이 빛을 합성하는 건 아니지. 빛을 가지고 빛에너지를 어디다 넣어놓는다는 거야. 빛에너지를 유기물에다 넣어놓겠다. 이게 바로 광합성이죠. 호흡, 이거에 대한 반대는 뭐냐면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는 호흡이죠. 유기물을 가지고 이렇게 쪼개면서 에너지가 나와서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괜찮죠? 그래서 물질 대사는 크게 2가지 작용이 있다. 무슨 작용하고 무슨 작용? 동화작용. 간단한 걸 복잡하게 무기물을 유기물로 만드는 동화작용이 있고, 또 하나는 이화작용. 복잡한 거를 단순하게 에너지가 들어가 있는 걸 에너지를 뽑아내는 작용. 이화작용이 있는 거죠. 알겠죠? 이 2가지 작용은 다 화학 변화예요. 물질이 바뀌는 거예요. 물질이 다른 걸로 바뀌어요. 이산화탄소가 들어와서 과합성을 하고 나면 포도당이 되거든요. 물질이 바뀌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는 포도당이 아니잖아요. 이게 물질이 바뀌는 화학 변화 작용은 반드시 필요한 게, 생물에서 반드시 필요한 건
효소야, 효소. 우리 몸에 그 효소가 있으면 우리 몸에서는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요. 우리 몸에 그 효소가 없으면 화학 반응이 안 일어난다고 거의 봐요. 예를 들면 포도당도 한 2000년, 3000년 그대로 놔두면요. 얘가 이산화탄소로 쪼개질 수도 있어요. 아주 조금의 양이 쪼개질 수 있어요. 2000년, 3000년 걸려서 그렇게 쪼개지는 게 저희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2000년, 3000년을 살 수가 없는데. 밥 먹고 나서 2000년 기다려야지. 미친놈이잖아요. 그러니까 먹은 얘네가 이걸 쪼개는 효소가 없으면 우리는 안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효소가 너무너무 중요해. 그럼 효소가 뭔데요? 효소가 뭔데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효소가 뭐냐면 말이죠. 이제 효소를 한번 알아보자. 효소가 뭐냐면 말이죠. 이 물질이 요 물질로 변하기 위해서 넘어가야 되는 에너지의 장벽이 있는데 그 에너지의 장벽을 줄이는 걸 우리는 효소라고 그래요.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요 H는 여러분 오늘 벌써 3개 알려준다. 아까 C 탄소였죠. O가 산소였어. H가 뭐냐면 수소예요. H가 2개 있으면 이게 수소 기체야. 수소 기체하고 아까 O가 산소라 그랬죠. O2 있으면 산소 기체예요. H2하고 O2가 같이 있으면 이게 반응해서 뭐가 될 수 있냐면 물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야지 숫자가 다 맞죠?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데 여러분 공기 중에 수소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이 순간에도. 공기 중에 산소 있겠죠. 그럼 수소랑 산소가 만날 수도 있겠죠. 만나기만 하면 뭐가 돼? 물이 되면 계속 물 내린다 우리. 그런 일은 생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얘네가 그냥 이렇게 딱 부딪힐 때 그냥 부딪히지 말고 이 에너지의 장벽을 화학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이 에너지의 장벽을 넘어야만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에너지의 장벽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활성화 에너지라고 해요. 활성화 에너지. 활성화. 어떤 활성을 띠게 됐다. 뭐 다르게 변하게 됐다. 이런 게 활성화 에너지라고 해요. 이 활성화 에너지를 넘어가야만 돼요. 그러니까 수소랑 산소가 이렇게 띵 이렇게 부딪히면 안 되고 뿌악 이렇게 부딪혀갖고 이 에너지 장벽을 뿌악 해갖고 넘어가야만 그래야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전기 충격을 줘요. 전기를 뿌지직 해야지 우리는 이제 물이 생기거든요. 수소랑 산소를 갖다 놓고. 근데 요거를 효소가 작용하면요. 요 활성화 벽을 에너지의 장벽을 이렇게 낮춰주는 거야. 그럼 낮춰주면 빡 안 부딪히고 툭 이렇게만 부딪혀도 되겠죠. 만약에 선생님이 이만큼 활성화 에너지의 벽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수소와 산소가 있을 때 요만큼의 에너지 장벽만 넘어가도 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효소를 만들었다고 쳐봐요. 어떻게 하겠어? 가뭄이 올 때 논밭에 나가서 이렇게 쫙 뿌려놓고 어느 정도 에너지만 주면 되냐면 여기 수소랑 산소에 있으면 이렇게 딱 손바닥으로 부딪히기만 해도 물이 딱 생긴다고 그러면 농부들이 다 나가서 박수를 막 치면은 비가 막 내리겠죠. 굉장히 획기적인 발명품이에요. 예. 아직 없는데 저희 제자들이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하여튼 이렇게 그런 것들을 우리는 활성화 에너지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것이 바로 효소의 작용인 거야. 우리 몸은 그런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화학 반응이 되게 빨리 일어나서 물질 대사가 일어나서 에너지를 쪽쪽쪽 뽑아낼 수 있는 거죠. 예. 그게 바로 물질 대사였어요. 이 물질 대사가 시험에 또 교과서에 모든 교과서에 다 있는 게 뭐냐면 이 물질 대사 다 있는 게 화성 탐사선이 있어. 화성 탐사선. 예. 화성 탐사선이 있는데 화성 탐사선이 뭐냐면 화성에다가 바이킹이라는 우리 그걸 보냈어요. 그 우주선을 보냈어요. 가서 걔가 딱 도착을 해서 로봇 팔이 찡 나가고 화성 토양을 이렇게 긁어갖고 안으로 갖고 들어와서 이 화성 토양에 생물이 있나 없나를 그 우주선 안에서 실험한 거예요. 화성에서. 갖고 와서 실험해보진 못했어. 이렇게 갖고 실험을 했는데 크게 2가지 실험을 해봤어요. 하나는 동화작용 실험을 해봤고요. 하나는 이화작용 실험을 해봤다고요. 동화와 이화. 그 중에서도 동화가 시험에 더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 동화작용 실험을 잘 봐요. CO2하고 CO가 있는데 이 C가 아까 탄소라고 그랬죠? 이산화탄소하고 일산화탄소를 넣어준 거예요. 무기물을 넣어준 거지. 무기물 넣어줬는데 선생님 여기 14는 뭐예요? 14는 어렵다. 이걸 설명하면 좀 어렵고 선생님 언제 따로 한번 요걸 설명을 할게요. 예. 요거는 그러니까 어떤 표지를 한 거야. C에다가 탄소에다가만 표지를 한 거예요. 방사선 표지를 했어요. 방사능이라는 어떤 표지가 있어.
그 표지를 해서 이산화탄소하고 일산화탄소 표지된 걸 여기다 넣었어요. 여기다 넣어서 무기물을 넣어놓는다는 얘기는 뭐가 되길 기다리는 거예요. 그치? 유기물이 되길 기다리는 거죠. 무기물이 넣어놓고 유기물이 되길 기다린다. 무슨 작용을 알아본다는 거야? 그렇지. 동화작용을 알아보자는 거예요. 무기물을 넣어놓고 램프, 빛 에너지를 줘갖고 여기다가 얘가 유기물을 만들어서 여기다 넣을 수 있겠니? 이거죠. 동화작용을 알아보는 실험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가열장치가 왜 있나요? 요걸 물어봐요. 가열장치가 왜 있나요? 생각해봐봐. 실험을 어떻게 하냐면 이 표지되어 있는 이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를 쭉 넣어요. 그리고 충분히 동화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한 다음에 이 공기를 다시 다 빼면 표지되어 있는 방사선 표지가 되어 있는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여기 안에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없애놓고 만약에 그 동화작용을 했다면 여기 유기물에 탄소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 탄소에 14C가 들어가 있는 방사선 표지가 되어 있는 탄소가 되어 있는 유기물이 있겠지. 그럼 그걸 태우는 거야. 탄다고 그랬잖아, 유기물은. 그걸 태우면 여기서 아까 없었던 14CO2나 14CO 가 다시 생길 수 있죠. 그거를 방사선 계측기로 탐지해내겠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가열장치가 있는 거예요. 요거 많이 물어봐. 처음부터 가열장치가 필요하지는 않는 거야. 나중에 쓰는 거죠. 요거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화작용은 어떻게 하냐면 이화작용은 여기에다가 방사선 표지가 되어 있는 유기물을 넣어놓는 거예요. 유기물을 넣어놓고 뭐가 되길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 화성토양에서 무기물이 되길 기다리는 거죠. 이게 여기서 유기물이 왔는데 얘가 만약에 어떤 이화작용하는 애들이 있다면 이 유기물을 가지고 14CO2나 14CO가 생기겠죠. 그거를 방사선 계측하면 되겠지. 괜찮죠? 아니면 방사능 계측 안 해도 돼. 방사능 계측 안 하고 기체 분석만 해도 돼. 기체 분석. 예를 들면 아까는 뭐 방사선 표지 주지 마. 아까는 이산화탄소나 일산화탄소가 없었어. 별로 없었는데 유기물을 넣어놓고 나니까 시간이 좀 지나니까 여기 이산화탄소가 많아졌더라. 그럼 이산화탄소에 이 탄소가 어디서 온 거야? 여기서 왔겠지. 그러면 이화작용하는 애가 있구나. 이렇게 아셔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화성 탐사선이 물질 대사와 관계해서 시험 문제 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선생님이 3개 한다고 그랬죠? 세 번째. 세 번째는 바로 자극과 반응입니다. 에너지를 어디에서 사는 게 바로 물질 대사였다면 자극과 반응은 외부에 있는 정보를 얻어들여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밥 먹고 싶어. 밥이 어딘 줄 알아야지. 밥이 어딘지 아무것도 모르면 어떡하게. 밥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되겠죠. 외부에 있는 정보를 받아들여야 돼. 그게 자극과 반응이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빛을 비췄더니 지렁이는 뒤로 가. 이게 뭐야? 지렁이는 빛을 싫어하죠. 땅속에 사는 애니까. 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빛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식물이 이렇게 있는데 빛을 이쪽에 비췄더니 이렇게 굽어 자라요. 이게 뭔 거예요? 자극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그쪽으로 이렇게 굽어 자라니까. 알겠죠? 다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리고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항상성입니다. 항상성. 아까 뭐라 그랬지?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 예를 들면 선생님은 사람이잖아. 사람의 체온은 몇 도일까요? 36.5도예요. 이거 상식이니까 좀 알고 있어요. 36.5도. 밖에가 겨울이야. 너무 추워. 너무 추운데 선생님이 팬티만 입고 나간 거예요. 팬티는 입어줘야지. 팬티만 입고 나갔어요. 너무 추워. 오 추워. 제 체온이 어떻게 될까요? 36.5도예요. 사람이거든. 36.5도라고. 사우나에 들어갔어요. 사우나 막 70도, 80도 막 온도 게이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고 시원하다. 땀 쫙 흘리고 있어요. 제 몸의 체온은 몇 도일까요? 36.5도예요. 난 사람이니까. 근데 내가 죽었어. 죽으면 제 체온은 몇 도일까요? 점점 내려가겠지. 15도, 10도. 난 죽었으니까. 더 이상 생명활동을 안 하니까. 이렇게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을 우리는 항상성이라고 해요. 항상성에 해당하는 건 시험에 3가지밖에 안 나와. 그 3가지가 딱 나오면 무조건 얘 답은 항상성이에요. 3가지. 원래 더 있는데 시험엔 3가지밖에 안 나와. 보니까. 첫 번째, 체온이야. 아까 말했죠. 체온. 36.5도라고 우리는. 두 번째가 뭐냐면 삼투압이에요. 삼투압. 이거 좀 어렵다. 삼투압. 근데 삼투압이라는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이건 우리 몸의 농도를 얘기하는 거야. 짝이. 우리 몸이 너무 싱거우면
너무 싱거우면 어떻게 돼? 오줌이 많이 나가요. 물 많이 먹어갖고 우리 몸이 너무 싱거우면 오줌이 많이 나간단 말이야. 예. 너무 짜면 물 많이 마시게 되고 오줌이 잘 나가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 몸은 적당하게 간이 배어져 있어요. 맛있겠죠. 예. 적당하게 간이 배어져 있어요. 삼투압, 적당하게 일정한 농도를 유지해야 된단 말이죠. 세 번째가 뭐냐면 혈당량이에요. 혈당량. 이거 한문만 조금 이해하면 되는데 혈은 피에 있는 포도당의 함량이에요. 피의 포도당이 일정하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몸의 세포들한테 포도당이라는 영양분을 갖다 주는데 유기물을 갖다 주는데 일정하게 있어야지. 너무 많으면 당뇨병에 걸려요. 예. 너무 적으면 어떻게 되겠어? 죽어. 영양분이 못 가니까. 그래서 일정하게 유지돼 있어야 돼요. 요 세 가지 중에 혈당량이 만약에 보기에 나왔다. 그 비슷한 걸 찾아라. 그러면 체온이나 삼투압을 찾아야 되는 거야. 혈당량은 또 안 준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찾는 거예요. 세 가지. 체온, 삼투압, 혈당량. 절대 잊어먹지 말아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배웠습니다. 생명현상의 특성 세 가지. 첫 번째, 뭐로 돼 있다? 세포로 돼 있다. 조직, 기관, 개체 이렇게 돼 있다. 두 번째, 끊임없이 뭘 한다? 물질 대사를 한다. 그래서 유기물을 무기물을 만드는 거. 복잡한 걸 단순하게. 이화작용.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 호흡. 반대물은 동화작용, 광합성. 세 번째, 생물은 자극이 돼서 뭘 한다? 반응을 한다. 그리고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 항상성을 갖고 있다. 항상성의 세 가지, 체온, 삼투압, 혈당량.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자. 퍼펙트 서머리, 완벽 정리를 한번 해봐요. 모든 생물은 뭐로 구성되어 있다고? 세포부터 살아있는 거니까. 세포, 조직, 기관, 동물에서는 뭐가 있다고? 기관이 되어 있는 시스템, 기관계가 있다고요. 생물은 끊임없이 뭘 해야 돼요? 그래서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나눠지는 바로 이거, 큰 거, 물질대사. 생체 내에서 촉매 역할을 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거를 화학에서는 촉매라고 그래. 예.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에 반드시 필요한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효소라고 그러죠. 효소. 생물에서는 촉매라고 쓰면 틀려요. 효소라고 써야 돼. 아니면 생체 촉매. 둘 중에 하나 써야 돼. 생체 촉매 아니면 효소. 5번. 생물은 외부로부터 정보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생명 현상의 특징 중에 자극과 반응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 항상성. 항상성 세 가지 뭐라 그랬지? 체온, 삼투압, 혈당량. 잊어먹지 말고. 하여튼 선생님은 뭐 예습, 복습, 정리 다 해줄 테니까 여러분은 그냥 따라만 오면 돼요. 따라만 오면. 인체에서 간은 기관으로 분류된다. 간은 기관이라고. 간, 이자, 입, 위, 귀, 눈 이런 거 다 그냥 기관이라고요. 띵동 맞았고요. 간, 이자, 위, 소장, 대장, 입, 식도, 소화기관계에 속한다. 이런 기관들이 모여있는 게 뭐예요? 기관계. 띵동 맞았죠. 무기물이 유기물로 변환되는 물질대사의 작용을 간단한 게 복잡한 걸까 되죠. 그럼 이화작용? 동화작용. 이게 틀렸지. 삑 틀렸어. 물질이 화학적으로 변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되는 에너지의 장벽을 문턱에너지라고 한다. 문턱에너지? 이건 내가 아까 설명하려고 그런 거고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죠. 활성화 에너지. 열심히 뛰어가는 고양이. 이때 체온은 36.5도 뭐 비슷하겠지. 물에 젖은 고양이. 다 체온은 큰 차이가 없어요. 이것은 생명현상의 특성 중에 항상성에 해당한다. 체온 나왔잖아. 항상성. 맞는 말이고. 지렁이에게 빛을 비추었더니 빛을 비추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자극과 반응이네. 나방에게 빛을 비추었더니 빛이 비추는 방향 쪽으로 이동하였다. 이것도 자극과 반응이네. 생명현상 특성 중에 같은 특성에 속하는 것이다. 둘 다 자극과 반응. 띵동. 맞았죠. 이렇게 해서 우리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나머지에서 생명현상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